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은 저압 수액기가 있고 냉매 펌프가 있는 증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냉매 공급 방식에 따른 증발기의 종류를 쓰시오. 2. 이 증발기는 냉매액을 증발기로, 냉매가스는 압축기로 공급하여 갈로를 방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문제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발기 종류는 액펌프 방식입니다. 액펌프 방식이라고 하고 정확히는 펌프로 액을 순환한다 그래서 액순환식이 되겠습니다. 액순환식에서 저압 수액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액과 가스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냉매액은 증발기로 보내고 가스는 압축기로 보낼 때 액을 분리한다 그래서 액 분리기의 역할을 하고 압축기로 액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액 압축을 방지합니다. 액 분리기 역할은 액 압축을 방지하는 거죠. 즉 저압 수액기가 액 분리기를 역할을 하고 액 압축을 방지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펌프 방식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액 80%, 가스 20%의 혼합비를 가지고 액을 순환한다. 액순환, 여기 순환하는 거죠. 펌프가 순환합니다. 액면과 냉매 액펌프 사이는 최소한 1.2m 이상 띄워서 1.2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m 이하에 펌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캐비테이션 방지입니다. 이 액은 저온 저압의 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압력으로도 액이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냉매 펌프 입구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m 이하에 설치해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합니다. 액 순환비는 4에서 6배 정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액 순환식 증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저압 수액기가 있고 냉매 펌프가 있는 4에서 6배의 냉매액을 통과시키는 증발기는 액순환식 증발기이다. 저압 수액기는 액과 가스를 분리하는 것이고 역할은 액 압축, 즉 리퀴드백을 방지한다. 액 순환식과 액 압축으로 정답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사방 밸브, 호웨이 밸브네요. 냉방 시 사방 밸브에 연결되는 배관을 A, B, C, D 중에 골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사방 밸브고 요 안에
안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네, U형 관이 달려 있어서 네, 전기자기에 의해서 1번 형태로 있다가 2번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네, 냉방과 난방시에 쓰입니다. 초록색인 1번 형태는 냉방 때 사용하는 라인이고 2번 형태는 난방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압축기부터 응축기, 팽창밸브, 정발기부터 그래 보면 압축기가 있으면 압축기에서 위쪽에서 항상 압축기 위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 다음에 뭐죠? 응축기죠. 그래서 A에서 D번으로 응축이 일어납니다. 응축이 일어난 다음에 팽창밸브를 통해서 증발기로 들어가는데 증발기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서 증발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기로 가는 라인은 이쪽에서 건너와서 압축기 흡입배관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형태로 돌아가겠습니다. 답을 정하면 압축기 흡입관은 어디냐 라고 하면 압축기에서 생각되는 흡입관은 요 B번이 압축기 흡입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 흡입관은 답이 뭐다? B번이다. 압축기 토출관은 뭐죠? 압축기 토출관은 A번이죠. 압축기 토출 A번이 되겠습니다. 사방밸브의 흐름과 연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냉방 운전 시에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캡이 막히고 난방 운전 시에는 오른쪽으로 캡이 연결된다는 것, 항상 위에서 압축기로 들어오고 가운데로 압축기로 나간다는 것, 요것만 정리하시면 압축기 흡입쪽으로 정리되는 것만 정리하시면 냉난방 부합 시에도 다 흐름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방밸브, 즉 4A 밸브에 되는 문제의 정답을 정리하면 압축기 흡입관은 이쪽에서 압축기 흡입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B 부분이 압축기 흡입관이 되겠습니다. 압축기에서 오는 부분은 항상 압축기에서 위쪽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압축기 토출관은 A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사방밸브에 대한 정답은 정리했고 압축기 토출관, 압축기 흡입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은 증발기 토출관이고 이쪽은 응축기 토출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회 밸브에 대한 냉난방 운전, 난방 운전 했을 때의 포웨이 밸브의 흐름과 연결을 살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 3번. 다음 그림은 모터에 의해서 임펠러를 회전시켜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대용량의 냉방장치에 사용되며 흡수식에 비해서 소음이 큰 단점이 있다. 이 냉동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메인이 있고 압축기에 회전차가 중용으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압축기를 뭐라고 하느냐? 원심식 압축기라고 한다. 원심식을 영어로 터보 압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답은 터보 압축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또 유추해주면 압축기에서 응축기, 순행식 응축기네요. 냉각수 입구에서 냉각수 출구로 들어와서 냉각수 펌프 달고 어디 연결하죠? 냉각탑에다 연결하며 쿨링 타워가 될 것이고 냉각탑에서 물을 부으면 순행식 응축기가 될 것이고 응축기에서 증발기로 가는 오리피스 이것이 뭐다? 팽창밸브다. 물론 고압측 팽창밸브를 달아도 되고 저압측 팽창밸브를 달아도 좋겠습니다. 저압식은 또 다르게 달아야 되겠죠. 경량으로 달아야겠지만 이제 증발기를 보면 냉수 입구가 있고 냉수 출구가 있고 펌프 달고 우리가 원하는 브라이니가 되든지 증발기 쪽이 설치되면 이렇게 설치해서 공조기로 보낼까요? 공조기로 보내서 냉각 코일로 설치해서 팬을 따라서 바람을 보내면 스플라이가 되는 공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요 한 세트를 우리는 칠러 또는 칠링 유니트라고 하며 정확하게는 터보 칠러라고 사용합니다. 어디에 쓴다? 냉방에 사용합니다. 원심식이다 보니 냉매가 무거워서 염소가 많이 들어가는 134 113 냉매 R 113 냉매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염소가 많이 들어서 지금은 잘 냉매 규제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임펠러 회전식 냉동기의 압축기의 명칭은 정확하게 터보 냉동기, 터보 압축기 혹은 원심식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터보 압축기라고 쓰시면 되고 원심식 압축기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습공기 선도에서 습공기량이 0.6kg/s 온도차가 9도씨일 때 공기의 가열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밑에 선도를 봤더니 A점에서 B점으로 가열을 하는데 온도차가 19도에서 28도, 9도씨 차이 나네요.
엔탈피는 53대 44. 얘도 9kJ/kg이 나네요. 가열량은 몇 킬로냐라고 물어보면 1kJ/kg, 세크는 1kW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기를 가열만 하니까 습도 변화가 없네요. 현열이네. Q는 Gc 델타 T. G가 0.6kg 곱하기 C. 비열 1.01 곱하기 온도차 9도씨. 이렇게 계산하면 5.454가 나옵니다. 그러면 5.45라고 정리해서 킬로와트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탈피가 있다는 거죠. 엔탈피가 있을 때는 지시 델타 T로 푸는 것보다는 엔탈피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열량 별도의 해로 Q는 G H2-H1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G는 0.6kg 곱하기 53 빼기 44가 아까 9라 그랬죠. 9, 6, 9, 54, 5.4 킬로와트 이렇게 풀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열만 보이면 지시 델타 T로 푸시면 일반적인 거고 엔탈피가 있다면 엔탈피를 더 먼저 풀어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을 정리하면 석공기량 0.6kg, 온도차 9도씨로 가열하면 문제에 의한 열량 Q는 Gc 델타 T, G 0.6kg, 비열 1.01, 온도차 9도씨. 그러면 5.454. 자동적으로 셋째 자리는 반올림하고 5.45로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료는 Q는 G 델타 H 엔탈피로 푼다는 거죠. 0.6 곱하기 53 빼기 44 했더니 5.4 kW가 되겠습니다. GC 델타 T로 풀었으면 5.45로 적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1kW는 1kJ/sec, 1kW는 1kJ/sec. 셋째 자리면서 반올림한다. 소점은 셋째 자리까지서 반올림합니다. 둘째 자리까지만 적으셔야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표와 같이 난방부하가 산출되었을 때 보일러의 전격 출력을 구하시오. 전격 출력은 난방부하 더하기 예열부하 더하기 배관부하를 모두 더한 것을 전격 출력이라고 합니다. 예열부하와 배관부하는 각각 예열부하 1.5, 50%네요. 배관부하도 난방부하 하죠. 배관부하 1.5, 1.5부하이고 예열부하는 배관부하 플러스 난방부하의 50%를 차지합니다. 계산은 차지하고 현열과 난방부하의 현열과 잠열을 봤을 때 현열 25,000, 잠열 3,500. 그러면 계산 과정이 좀 좁으니까 현열과 잠열 25,000 1번 계산 과정부터 하니까 25,000 더하기 3,500 이게 뭐죠? 난방부하죠. 난방부하
그 다음에 이 난방부하를 더하면 28,500이네요. 난방부하는 28,500이 되겠습니다. 이제 배관부하를 더해가지고 예열부하까지 하면 28,500 곱하기 1.55%를 구한 것이 뭐라고요? 배관부하. 난방부하에다가 배관부하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에 예열부하 50%를 더 계산하면 이 부분이 전격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관계식이 되고 정답은 64,125W가 되겠습니다. 난방부하는 와트였으니까요. 계산 과정과 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일러 전격 출력을 구할 때 난방부하, 현열 플러스 잠열을 하고 예열부하와 배관부하를 주면 정답은 현열 플러스 잠열을 더한 다음에 예열부하를 상수를 곱하고 배관부하 상수를 곱하면 정답은 64,125W가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직접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6번. 선풍기의 명칭과 유체 진행 방향에 따른 작동 원리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선풍기는 축방향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프로펠러 형이죠. 선풍기와 같은 축방향으로 되어 있는 충유형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선풍기 명칭 충유형 선풍기이고 작동 원리는 모터와 축이 같은 방향이고 네. 프로펠러가 축과 같은 방향으로 송풍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그림에 따른 송풍기는 충유형 송풍기이다. 혹은 프로펠러형이라도 상관이 없고 엑셀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는 충유형 송풍기로 정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공기를 임펠러의 축과 같은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송풍기이다. 임펠러와 공기의 방향이 축 방향으로 흐르는 송풍기를 우리는 충유형 송풍기라고 합니다. 문제 7번. 공조 방식은 열운만 방식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맞는 공조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찾아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냉동기가 있고 공조기 AHU가 있네요. 공기만 흐르네요. 그러면 전공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 번호 봤더니 4번이 되네요. 4번 전공기 방식. 2번 그림을 봤더니 냉동기 있고 냉각탑 있고 냉동기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팬코일 유니트가 있어서 냉수가 흐르게 되거나 온수만 흐르네요.
즉 물만 흐르는 거죠. 그러면 그림에서 살펴보면 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수 방식이 되고, 전수 방식에서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냉동기와 냉각탑이 있고, 공조기로도 바람이 가고 공기로도 냉난방이 되고, 유니트로도 수 방식으로도 가겠네요. 그러면 공기 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공기 수 방식이 되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룸쿨러네요. 룸쿨러. 냉매가 이렇게 정발기로 바로 도는 직접 팽창 방식, 즉 냉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1번 냉매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방식을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공조 방식, 공기만 흐르니까 1번은 4번의 전공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2번은 펜콜 유니트로 흐르는 수만, 즉 수만 흐르니까 전수 방식, 2번의 전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공조기와 펜코일을 두 개 다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수공기 방식, 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룸쿨러에 의한 직접 팽창식 냉매 방식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분반 방식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8번. 다음 배관 부속품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이 부속품을 보면 유니온으로 보여집니다. 유니온인데 A 왼쪽에 있는 주철식이고 오른쪽에서는 스텐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답으로 치면 1번 유니온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유니온의 역할. 유니온의 역할은 일단 배관, 밸브, 장비의 분해 수리를 위한 조립도 들어가 있네. 조립, 분해, 수리를 위한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니온을 쓰는 이유는 중요한 배관도 있지만 중요한 밸브, 감압 밸브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감압 밸브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바이패스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감압 밸브를 수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리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 된 배관에는 글로우 밸브를 설치합니다. 중요한 밸브나 장비 직전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중요한 밸브를 보호합니다. 물론 입구와 출구 쪽에는 감압 밸브를 그렸으니까 압력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감압 안전 밸브도 물론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나사식 배관이라면 쭉 연결되는 이 배관은 바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연결되는 이 나사 엘보는 결국은 조립을 못하게 되는 거죠. 비관은. 그래서 조립할 때 필요한 것이 바이패스 배관에 유년이 하나 꼭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마 밸브를 고장을 고치게 되면 게이트 밸브 두 개를 잠그고 그로우 밸브를 오픈시키면 바이패스 되겠죠. 바이패스 되고 나면 이 밸브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죠. 그래서 요 안쪽에도 유니온을 하나 어디에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배관 안쪽에만 사용하면 유니온 하나를 설치하는 수리, 보수, 조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속품이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유니온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유니온이라고 쓰고 문헌상으로는 유니온이라고 쓰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림에서 보이는 배관 부속품의 명칭은 유니온이다. 유니온의 역할은 배관이나 밸브, 장비류의 분해, 수리, 교체, 조립을 하기 위한 관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유니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동 부속품이 보이는데 1번. 이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나사산의 위치를 고려하라. 이 부속품의 도시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이 부속품의 명칭은 이쪽은 용접 C, 나사는 M. 항상 용접 부위를 먼저 부릅니다. 네, 그래서 C, M 어댑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부속품의 도시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속품의 도시기호는 나사 부분은 나사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 부위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즉 이렇게 표시되면 이 부분이 CM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CM 어댑터 이 부분이 용접 부분 순나사 이쪽에 보이는 용접 부분 F 앞나사 CF 어댑터 순나사가 있는 유니온 CM 유니온이 되겠고 C 앞나사가 있는 F 유니온이 되는 참고 부속품의 그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부속품의 명칭은 CM 어댑터가 됩니다. 부속품의 도시기호는 나사와 점으로 표시하는 이렇게 표시되는 기호가 CM 어댑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사진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전기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이고 역할은 노퓨즈 브레이커, 즉 전기의 전원을
끄딱 킬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보입니다. 1번 명칭, 저는 No Fuse Breaker, 즉 NFB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MCCB 모듈드 케이스 크리트 브레이커 MCCB라고도 합니다. 역할은 첫 번째는 전원 차단이 일반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과전류 차단, 세 번째는 단락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과전류 그러면 자동으로 전류가 차단되고 전원을 온시키거나 차단하는 장치가 NFB No Fuse Breaker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장치는 배선용 차단기 NFB 또는 MCCB라고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전원의 수동 차단이나 과전류 단락 시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기기를 No Fuse Breaker 혹은 MCCB라고 합니다. 문제 11번, 냉동기 운전 중 과전류 또는 단락되었을 때 차단되어 모터를 보호하는 퓨즈의 색깔, 녹색, 적색, 청색, 회색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냉동기를 보호하는 퓨즈는 색깔별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처럼 색깔별로 정해진 용량에 따라서 사용하는데요. 황색, 저는 황색 40, 녹색 30, 노란색 20, 빨간색 10, 회색 2, 검정색 1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 40, 녹 30, 노색 20, 적색 10, 회색 2, 검정색 1. 이게 뭐라고요? 암페어, 용량을 나타낸다는 거죠. 정답을 정리하면 정답은 퓨즈의 전격 전류를 나타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전격 전류가 정해진 값으로 정리됩니다. 냉동기 운전 과전류 단락 시 모터를 보호하는 퓨즈의 색깔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퓨즈의 용량 또는 전격 전류다. 저는 퓨즈의 전격 전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퓨즈의 전격 전류, 독일로 만든 퓨즈, 황색은 40A, 녹색은 30A, 노란색은 20A, 빨간색, 적색은 10A, 회색은 2A, 검정색은 1A의 용량을 가집니다. 요 암페어, 회색 색깔별 암페어를 뭐라고 한다?
정격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제로 헤로드에서 PB1 및 PB2를 눌렀을 때 MC1, MC2, MC3, L1, L2 등의 작동상을 상세하게 쓰시오 했습니다. 문제는 PB1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1번 PB1을 누르면 일단 MC1, MC2, MC3, L1, L2 작동상을 그대로 살펴보면 PB1을 눌러서 전원이 인입되고 PB1을 눌러서 두 개의 회로로 들어가면 MC1 여자, MC2 여자, 그 다음에 L1 점등이 되겠고, MC3는 PB MC1이 여자가 되기 때문에 MC1이 붙어서 자기유지가 되죠. 자기유지가 되고 MC1에 의한 모터가 동작이 됩니다. 모터 기동. 그 다음에 MC3는 상관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MC2도 점등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 PBS2를 누르면 2번 PB2를 누르면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 자,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붙이면 PB2가 누르면 MC3가 여자가 됩니다. 다 써고 하죠. MC1, MC2, MC3, L1, L2, 모터 이렇게 되면 여기도 기동이었죠. PB2를 누르면 MC3가 여자가 되죠. MC3가 여자가 되고, MC3가 붙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L2가 점등되고 MC3가 오프됨으로써 MC1이 소자되고, 소자죠. MC2도 소자되고, 이제 L1도 소등되고, 모터도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 없는 문제 PB3를 누르면 MC1, MC2, MC3, L1, L2 모터 상태에서 한번 보면 PB3를 누르면 다 끄지네요. MC1, MC2, MC3, L1, L2 모터 모두 정지합니다.
PB4만 누르면 MC2와 L1만 등장하네요. 색깔 바꿔서 PB4를 누르면 PB4만 눌러지면 MC1 여자, MC2 소자, MC 그 다음에 L1 소자 모타는 동작이 되고 MT3가 여기서 모타 역회전 정지가 모타가 M3니까 정지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역회전이 되네요. 역회전 모타 역회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회로도 PB1, PB2를 눌렀을 때 MC1, MC2, MC3, L1, L2의 작동사항을 상세하게 쓰시오 했습니다. PB1을 누르면 PB1을 눌렀을 때 전원이 투입돼서 MC1이 여자되고 MC1인 MC2도 여자가 되고 모터가 Y기동 모터가 MC1이 여자되면서 정회전을 하고 L1 램프가 점등이 되겠습니다. 2번 PB2를 누르면 PB2를 눌렀을 때 MC3가 여자되고 MC3가 좌측에 있는 회로는 끊어지기 때문에 MC3가 붙으면 모터가 델타 기동 역회전하고 MC2는 정지 되며 L1 램프도 꺼지고 MC3가 작동해서 모터가 델타 기동되고 기동이 되고 MC2가 점등이 되겠습니다. 모터가 MC1일 때는 Y 기동, MC3일 때는 델타 기동이 되겠습니다. MC2도 여자가 동시에 MC1이 붙을 때 MC2도 동시에 붙죠. 그래서 Y 기동이고 MC3가 붙으면 델타 기동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